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60일간의 장기 강우와 그 다음에 이제 과습 문제, 일조량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가수원에 청태익기가 상당히 발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청태익기 제거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좀 업로드 시켜달라는 부탁이 계셨고, 또 인근의 지인들도 3355 그런 부탁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청태익기 제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그 테마를 보시면은 청태익기 제거에 대해서 제가 테마를 정해놓고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어떤 시간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태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우리가 세워보면은, 청태는 이끼의 포자, 사과원 주변에서 서식하는 이끼가 번식을 위해서 방출하는 포자가 사과밭으로 날아와서 사과 열매나 나무에 달라붙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청태다, 이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이끼도 자기 생존의 어떤 그 전략을 위해서 가수원으로 유입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끼의 발생 원인과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끼 환경 조건이 있습니다. 발생 환경 조건.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끼는 선택식물로서 그늘지고 습한 조건을 좋아합니다. 가수원 주변 산지의 산림 식생이 좋아져서 이끼가 좋아하는 그늘지고 습한 환경이 조성되고, 또한 기상이변으로 기온이 온난해지고 가을 이후에도 강수량이 많아짐으로써 잘 번식하는 환경 조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내 가수원이 하천 주변에 위치하거나 나무의 수관이 복잡해서 공기 유통이 나쁘고 햇볕이 잘 들어오지 못하는 가수원, 또는 가운데 습도가 높은 환경 또는 지형에 위치한 가수원에 대부분 청태익기류가 해마다 발생하거나 특히 금년에 발생이 더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생존의 법칙에 대해서 또 진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벽과 식물, 즉 화분과 식물이죠. 그 벽과 식물의 생존 진화를 보시면은 수천만 년 전 벼는 초식 동물에게 뜯어먹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단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직감하고 토양 속 규소를 흡수했죠. 그래서 초식 동물은 규소를 흡수하면은 자기가 먹게 되면, 섭취하게 되면은 소화불량이 발생해서 그 식물을 기피합니다. 그 이후에 초식 동물도 생존 본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소화 기능을 발달시켰는데, 지금의 소나 염소는 위가 4개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뜯어 먹을 수 있고 생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또한 그 벽과 식물은 다시 생존을 위해서 생장점을 땅바닥에 두었습니다. 지상부를 뜯어 먹어도 다시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죠. 우리가 벼의 키가 위로 올라왔죠. 벼의 생장점은 벼 키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뜯어 먹어도 다시 싹이 자라게끔 그렇게 진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존의 법칙이 알고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청태익기의 연간 발생 주기와 부착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나무 줄기에 4월부터 자연적으로 부착 정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6월경에 최소화되었다가 8월 하순 이후에 급속히 증가됩니다. 이듬해 3월까지 최대로 우리 나무에 부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실 열매에 부착이 됐죠. 열매는 주로 열매 꼭지 부에 우리가 부착이 됩니다. 9월 하순경에 급속히 부착되고 10월 이후 수확기에 많이 부착됩니다. 그래서 특히 과일 표면에 동록, 즉 사비가 있을 경우에는 포자의 부착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까칠까칠한 그 상처 부위, 또 사비 끼는 그 부위는 날라와서 달라붙기가 용이하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9월 이후에 안개와 강수 등으로 나무 줄기와 과실 꼭지에 물기가 있으면 잘 붙죠, 아무래도. 그래서 줄기에 부착된 이끼 포자는
줄기에 묻은 물기를 타고 아래의 과실로 자꾸 이동돼서 또 번지고 부착이 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현재 사진은 동계 전쟁 후에 빙초산을 살포하고 있는 전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이 방지를 하고 계십니다. 화면에만 보셔도 이렇게 나무 주간부에 푸른 청태가 가득히 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시퍼렇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그리고 이런 가지에도 주지에도 청태가 끼었습니다. 지금 그 육안으로 봐서는 바람의 통로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래도 가지수, 주지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여름에는 과분무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요거는 금일 말씀드린 내용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은 열매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수분이 이탈, 증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조숙계 후지입니다. 당도 증가, 착색률 증가를 위해 가지고 끝까지 달아놓으셨는데 결과적으로 손해죠. 이런 능금은 판매가 불가하고 아마 사과즙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위조가 왜 왔느냐? 양광면, 햇볕을 많이 보는 쪽에는 어떤 온도 편차 때문에 과표면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또는 지금 이맘때가 되면은 사과 뿌리는 지상부에 있는 양수분을 지압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열매에 달려있는 사과는 90% 이상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수분까지도 뿌리가 다 끌어당겨서 뿌리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에 잘 보시면은 1단 주지, 2단 주지, 주지가 계속 있죠. 뿌리와 가장 가까운, 토양 지표와 가장 가까운 1단 주지에 착화된 열매에서 위조 현상이 현재 눈에 보일 겁니다. 아직까지 열매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원리 때문에 수분 이탈 증상, 위조 증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빙초산을 이용한 청태 제거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빙초산은 약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포 원칙, 즉 기준이 있습니다. 전쟁 종료 후 동계기 살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는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동계기에 살포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 살포의 적정 시기는 역시 2월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계 유제와 석회 유황 합제 살포할 때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15일 간격의 보름 간격의 어떤 텀을 두고 간격을 두고 여러분들이 방지를 하셔야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발생 정도별 청태 이끼의 발생량 정도에 따라서 살포 양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만성종과 조중성종이 있습니다. 만성종은 심할 경우와 덜 심할 경우, 조중성 계통은 청태 발생이 사실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만성종, 후지계죠. 조숙계 후지, 만숙계 후지. 후지가 심할 경우에는 2월 말부터 3월 중순에 살포합니다. 덜 심할 경우에도 살포 시기는 역시 동격입니다. 청태 발생이 거의 없는 시기도 역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도 살포 시기는 다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살포 양양이 조금 다르죠. 만성종, 늦게 따는 일반 대목 큰 부사에 청태가 심하다. 빙초산은 1.5%에 그러니까 물 500리터 기준 7.5리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덜 심할 경우는 1%에 즉 5리터. 그 다음에 조중성종이 만약에 그런 이 청태가 많이 끼었다. 그러면은 역시 5리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살포하시고 그에 늦가을 착색기 때 한 번 더 살포를 권장드립니다. 심할 경우에는. 그래서 살포 시기는 역시 심할 경우에 만성종 9월, 10월 착색기 때 0.4%에 그러니까 2리터 정도 물 500에 덜 심할 경우에도 역시 0.4%에 그래서 이때 수확 인접 착색기 때 한 번 더 살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과는 2리터인데 자 그럼 1.5%액이란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요 사한식 2만 곱하기 1.5%를 하면은 물 한 말당 300ml가 나옵니다. 그 300ml를 20단말 하면 7.5리터가 나옵니다. 7,500ml이기 때문에 나누기 1000 하면 7.5리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봄 늦게 살포 시에 꽃눈이 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적경험상. 그래서 3월 말, 어떤 집은 4월 초에 치는 분이 계십니다. 아차 싶어서. 그때 살포해보니까 도톰한 꽃눈의 이 껍질이 조금 푸석푸석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시기,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살포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럼 빙초산의 종류 및 살포 선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빙초산은 99% 빙초산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종류는 아시다시피 공급용과 식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포 시기는 역시 2월부터 3월 중순. 그렇게 권장을 드리죠. 그다음 열매 있고 없고, 열매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열매도 없고 이파리도 없죠. 그래서 공업용도 사용 가능하다. 착색기든 열매가 있죠. 이파리도 있고, 그때는 식용 빙초산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포 양량은 물 500리터에 뭐 덜 심할 때는 5리터, 아주 심할 때 7리터. 착색기는 제가 1.5리터 말씀드렸죠. 또는 2리터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위험성을 우리가 억제하기 위해서는, 피해가기 위해서는 동계기에는 5리터만 살포해야 됩니다. 5리터. 착색기에는 1.5리터. 네, 살포해도 충분히 이끼가 제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빙초산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빙초산은 말씀드려도 이게 얼음빙자입니다. 빙초산, 얼음빙자를 씁니다. 지금 여러분들 겨울에 사가 쓰시려고 2월달에 보시면은 딱딱하게 얼어 있습니다. 얼음빙. 고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빙초산은 16에서 17도에서는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체가 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25도에서 30도의 따뜻한 곳에 보관하면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치려고 사보니까 쉽지가 않죠. 또 이게 집에서 녹이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가을에 미리 구입해서 50%로 희석해서 보관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법은 빙초산 5리터 플러스 물 5리터를 희석해서 다른 통에다가 밀봉해서 보관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빙초산은 강산성으로서 피부를 태우며 농도 초과 시에 약해 발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도를 준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이 빙초산 나무 줄기는 약해가 없으나 잎에는 약해가 발생한다. 예를 든다면은 잎의 조직이 경화되지 않는 그런 7월경에는 0.5%를 살포해도 약해가 납니다. 그 0.5%가 얼마냐? 물 20단말에 2.5리터입니다. 2리터도 약해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두 번째 든다면 잎이 경화된 9월 이후에는 1%액 살포시 약해가 납니다. 1%액은 20단말에 5리터입니다. 근데 4리터, 3리터도 약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걸 반드시 준수하셔야 됩니다. 특성과 주의사항 두 번째로 보시면은 반드시 계량컵으로 정확한 양을 희석 살포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약과 혼용을 금지하시고 단용 살포해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동계 약재와의 간격을 최소 보름 이상을 유지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계 약재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계유 유제, 석회 유황합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름 정도 간격을 두셔야 됩니다. 착색기 살포 시에는 일반 약재와의 간격은 7일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오늘 내가 친다. 오늘 내가 치는 날짜 기준 일주일 전에 뭘 쳤는가? 또는 이거 치고 일주 후대가 혹시나 특별 살포를 하지 않는가? 이 간격을 여러분들이 최소 7일간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몸입니다. 피부와 눈, 호흡기를 철저히 가린 후 사용하셔야 됩니다. 빙초산이 과거에 보면 간혹 원액이 눈망울에 튀어서 실명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직접 원액이 되면은 피부가 으스러집니다. 타버립니다. 허물이 벗겨지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무장 철저, 완전 무장. 지금 현재 이 방지복을 입으시고 노란 고무장갑을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보안경도 착용하셨습니다. 모자도 쓰시고 장화도 신으시고, 그래서 완벽하게 됐죠. 그래서 어디 피부가 그닥 노출된 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이기 때문에 이건 빙초산 사진이고 식용 빙초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튜브 사과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보는데 이분이 나오셨길래 아이고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유튜브 사과 아저씨를 제가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완벽 방지된 모습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사과 아저씨한테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빙초산 살포 후 이끼가 제거됐다. 그 이후에는 또 알돌리기 하셔야 됩니다. 이끼가 모인 그 자리에 보면은 청태 때문에 이 색깔이 나지 않습니다. 그 청태를 제거 후에는
알 돌리기 해야 햇빛을 보고 깔이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과피 표면에 동독이 있거나 표면이 끝이면 이끼가 잘 붙습니다. 까칠까칠하기 때문에 이끼가 잘 붙죠.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과기, 동독 방지, 그 다음에 유과기 때 농약, 살포, 분무, 압력을 좀 주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나무의 투광성과 통풍성이 나쁘면은 습하죠. 우거지고 과습해서 이끼 발생을 더 조정시키고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전정 시에 가지 정리와 배치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 배치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 부분이 공기 흐름이 나쁘고 햇빛이 투입되지 못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유기유황계 약재는 이끼 예방에 상당히 도움되는 말씀드립니다. 그 유기유황계 약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석계황, 겨울에 치는, 전주 후에 치는 것, 그 다음에 다이세늄 수화지 이런 것들이 유기유황객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자료는 저의 현장 경험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자료를 일부 참조를 했습니다. 자, 사과콜라TV의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 열렬한 사과콜라의 팬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